예,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은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짧게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네, 표현 맞습니다. 외에는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잠깐 짚어볼게요. 사진만 봐도 충격적이고 전해지고 있는 팩트들만 확인해 봐도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긴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는 만 20세이고 가해자는 만 25세로 두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경까지 약 1년 반가량을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예.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에게 엄청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거의 병적으로 싫어했고 다른 남성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 피해자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5개나 깔아서 감시할 정도로 어. 거의 본인의 소유물처럼 피해자를 대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뭐 걸레만도 못하다, 뭐 나가 죽어라, 못 죽으면 내가 대신 죽여줄까 라면서 폭언을 하고 뭐 주변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요. 예. 이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무릎을 꿇게 시킨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바리깡으로 머리를 이제 사정없이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 뒤에는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이제 소변을 보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온물로 범벅이 된 피해자가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2회 정도 촬영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이 일을 신고하거나 네가 도망친다면 이 영상을 인터넷에 다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감금 기간 내내 이제 속옷조차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있도록 강요를 하였고 이제 피해자의 휴대폰은 계속하여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도망갈까봐 자신이 담배를 피러 올라가는 이제 옥상에 올라갈 때도 항상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는 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감금 기간 동안 피해자의 뺨, 머리, 명치, 뭐 신체 곳곳을 이제 가혹하게 폭행을 하였고, 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라이터를 양 볼에 물게 한 다음에 얼굴을 이제 사정없이 폭행을 해서 입안이 다 터지고 이제 볼에 멍이 들게까지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거. 라이터를 입에 문 뒤에 네, 양쪽에 얼굴을 2개를. 네. 그리고 나서 얼굴을 계속 폭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입안에도 다 터지고 이제 겉으로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때리면서도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네가 고소하거나 도망간다면 너는 물론이고 너희 부모님 다 죽일 거고 너의 얼굴에 염산을 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일삼았고요. 또 예. 심지어 피해자가 화장실조차 가는 것을 이제 그 못 가게 해가지고 강아지 배변 패드에 소변을 보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제 피해자는 감금되어 있는 동안 예. 이제 물조차 편하게 먹지 못하고 이제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럼요. 뭐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예. 이제 이런 무자비한 폭행과 잔혹한 협박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가 거부하고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제적인 성관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5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입원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해자의 이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인해서 평범했던 삶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예. 피해자께서 이 잔혹한 범행 때문에 지금 회복하지 못하시고 어제 저녁에도 이제 응급실을 네. 찾아간 상황이시군요. 말씀만 들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끔찍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은 정당화하면서 지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포착이 되거든요. 변호사님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들어보면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졌던 오피스텔 역시도 그 가해자 돈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의 돈으로 구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달 전부터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제 부모님에게 돈과 허락을 받으라고 강요를 해왔고 예. 약 일주일 전부터는 허락을 받지 못하면 너는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리고 불법 촬영을 당했던 것은 이제 그 가해자의 주거지였었는데요. 이제 그 장소는 피해자 아버님이 알고 있기도 하고 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울거나 했을 때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예. 사건 오피스텔 이제 입주율이 많이 높지 않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동하게 된 것이고 예.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하도록 강요를 했고 이제 이 돈은 피해자 어머님께서 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이라서 예. 피해자가 은행에 다달아 이걸 좀 뽑지 않겠다라고 하니 뭐 네 강아지를 죽여서 뭐 심장을 도려내어 뭐 너희 집 앞에 뿌려놓겠다라는 등 좀 무시무시한 협박을 이어가서 가해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방송에서 뭔가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의 용어들과 살해 협박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그 범행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영상들이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같이 나갔어요.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오피스텔도 피해자 돈으로 구했는데 직접 은행에 가서 지금 가해 남성과 피해자가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종일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옆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영상인가요? 이는 이제 감시 와중에 이제 담배를 피러 올라가면은 오피스텔 피해자가 혼자 있으면 도망갈까봐 예. 이제 옥상에 항상 같이 데리고 올라갔었던 모습이고 이제 그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던 상황입니다. 예. 그때 이제 안경을 벗으라라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시키고 안경을 벗자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냐면 예. 가해자보다 앞서서 피해자가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제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기력하게 피해자가 이렇게 맞고만 있었던 이유는 예. 이걸 거절하게 되면 2배, 3배로 폭행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그 가해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다리를 이렇게 절뚝이는 모습을 예. 볼 수 있는데 이제 옥상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혹시라도 뛰어서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다리를 이제 위주로 로우킥을 한 5회, 6회 차가지고 다리를 다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망갈까 봐요. 네,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절뚝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죠. 피해자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지금 이거는 담배 피러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인데 영상만 봐도 제가 울컥할 정도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좋지 않은 상태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담배 피고 나와서 지금 이 이유네요. 네, 맞아요. 먼저 가해자보다 먼저 갔다는 이유로? 네네, 먼저 갔다는 이유로 이제 안경 벗으라고 지시를 하고 이제 뺨을 때린 거죠. 예, 무기력하게 피해자는 안경을 벗고 얼굴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영상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평소에 집착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평상시에 어느 정도로 이제 피해자가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 그런 행동 요령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네.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처음 사귀고 어느 정도는 연인 사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약 3, 4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좀 더 이제 뭐 아까 앞서 나가서 걷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공경해야 되는 이런 행동을 보이도록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첫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사실 자신을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제 가해자가 그 도박에 손을 대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폭언과 이제 때리려는 제스처로 위협을 하는 게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렇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실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이런 잔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팔뚝 여기저기가 멍이 들고 머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발기로 밀린 모습인데 네. 이게 여기 가운데에만 딱 밀려 있어요. 이게 이유가 다 있다면서요? 폭행도 보이지 네. 않는 곳에서만?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이제 모자를 쓰면 안 보이는 곳 위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머리를 밀어 놓았고 예. 폭행도 교묘하게 안 보이는 부위 위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조되신 게 이제 그 피해자께서 가까스로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구조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가해자가 계속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를 했습니다. 뭐 예. 나체 상태로 있게 하고, 뭐 휴대폰을 계속 보관을 하고, 뭐 도망가면은 너를 뿐만 아니라 너희 부모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해서 그 감금 기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출되던 날 예. 이제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니 좀 감시가 소홀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그날 이제
피해자에 대한 협박도 극에 달했는데 이제 이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상태라 피해자가 이제 굉장히 겁에 질려 있던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제 잠이 들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이렇게 앉는 자세로 잠이 드는데 예. 그때마다 휴대폰을 어디든가 숨겨 놨었는데 그날은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가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구출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증거 영상과 사진들이 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초호화로 꾸렸다면서요. 결국에는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건 네. 자신은 이럴 의도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제 그 오피스텔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동들, 뭐 예. 바리깡으로 머리를 민다든지 어떤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혹은 피해자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두 곳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말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범죄가 아닌데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받겠지만 보도된 수준으로 흉악범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가해자 부모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정말 화가 많이 났고요. 예. 사실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진 범죄라는 것은 요즘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행이고 실제 이 피해자가 당했던 사안을 보더라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사안이 흉악범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흉악범인지 사실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예. 네. 피해자 상해 진단서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상해 진단을 좀 받은 겁니까? 이제 폭행 당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예. 그 폭행 자체가 뭐 1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뭐 멍이 든 것도 이제 단 1회의 폭행이 아니고 수차례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제 뭐 정신적으로도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PTSD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도 응급실을 찾으셨다고 하니 무엇보다 피해자께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조속히 좀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한 유튜브 채널에 글을 좀 남기셨더라고요. 이제 가해자 부모가 보도된 수준으로 흉악범은 아니다, 과장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피해자 부모께서는 첫 진술 시에 나왔던 내용으로 어느 하나 부풀려지지 않았다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의 심정을 밝히고 따님의 상태를 또 밝히시기도 했는데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생각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피해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피해자 진술은 어느 한 부분도 과장되거나 이제 그 왜곡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진술 당시 이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는 나머지 오히려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뭐 과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현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 사실 등이 많아서 그걸 정리 중에 있고 예. 그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고 이제 묻힘으로써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뭐 자신들이 이제 보복 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예. 그래서 이 사건 공론화를 통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사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이 사건 가해자와 같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러한 행동조차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도 이제 피해자 측에서 주신 공소장을 저도 이제 방송 전에 다 읽어봤는데 혹시 방송 통해서 추가로 더 밝히고 싶은 부분이나 혹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하시면서 어떤 계획, 목표를 갖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곁에서 이제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이제 같이 맞서 싸우자, 최대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며 굉장히 힘들어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이제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만약 재판에 이르러서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뭐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그가 이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이라든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제 양형 참작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대응할 예정이고 사회로부터 최대한 오랜 기간 격리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고통받아야 할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예, 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건 폭행과 감금, 살해 협박 등이 다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해자의 모습이 충분히 공분을 살만합니다. 이 사건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